사회에서 피해자가 된다는 일은 간단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피해자의 이미지에서 어긋나는 이들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살아남은 이들은 피해자라기보다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난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폐장병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져 PTSD로 고통받는 군인들의 삶을 옥죄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자와 생존자의 고통을 서로 비교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을 폄하해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생존자의 상처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김승섭님의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재난 피해자이고요. 오늘의 책은 김승섭님의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 키워드 책수다의 선아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책을 통해 이웃과 만납니다. 키워드 책수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 이웃과 관련된 책을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김승석님의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인데요. 제가 김승석님의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김승석님이 이전에 쓰신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랑 책 우리 몸이 세계라면도 같이 가져와서 한 30분 방송을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참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두 개의 책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김승석님의 책을 통해 사회역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역학은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바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학문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질병을 앓고 있는지,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여주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를 다룹니다. 책의 저자인 김승석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를,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부교수로 계신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연구하는 보건학자인데요. 생산되지 않는 지식과 측정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 상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 재소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구를 하셨고요. 오늘의 책인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에서는 천안함 생존 잔병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겨 있습니다. 제가 김승석님을 좋아하는 점이 이런 거예요. 사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망자나 사건 규모에 초점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그래, 역시 사실 생존자들이 중요하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러면서 제 시야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책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목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미래의 피해자들이 이긴 거지? 무슨 의미일까? 목차를 보면서 앞에서 쭉 읽어가면서 이 뜻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이 제목은 한 신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가져온 것인데요. 지금 피해자들은 싸워서 바뀐 변화들로 미래의 피해자들이 삶이 더 나아지고 피해보지 않는다라는 의미 같아요. 미래의 피해자들이 이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피해자들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일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역사는 후퇴할 수도 있고 한국 사회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2014년 4월 16일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와 무능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희생을 겪고도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바꾸지 못해 발생한 미래입니다. 언젠가 이 글을 읽는 누군가의 삶은 아사갈, 아직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참사의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피해자를 향한 연민을 넘어서야 하고 슬픔과 분노를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김혜란 작가는 침묵의 미래에서 상처받은 인간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잊어버리기 위해 애도했다. 멸시하기 위해 치켜세웠고 죽여버리기 위해 기념했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애도해야 하고 참사의 상처와 함께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기념해야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한국 사회의 부패와 무능이 드러나서 또 다른 참사가 발생했고 또 한 번의 애도 기간을 지났네요. 그들은 잊어버리기 위해 애도했다. 멸시하기 위해 치켜세웠고 죽여버리기 위해 기념했다. 라는 문장이 가슴속에 남더라고요. 어쩌면 애도 기간은 잊어버리기 위한 기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 기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글귀처럼 한국 사회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인데 저렇게 일상생활을 해? 왜 안 슬퍼하지? 이렇게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피해자스러움의 틀에 갖추고 자신이 생각한 피해자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하며 넌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상을 특정한 속성으로만 생각하고 열광하면서 그 기준을 벗어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바로 혐오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앞에선 괜찮은 척하고 혼자 남은 밤에 잠 못 이루는 내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괜찮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재난 피해자인데요. 이렇게 큰 재난을 겪고 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통제권을 빼앗겨서 안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안정이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에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생존자를 지지해주면서 그가 준비되었을 때 트라우마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정되지 않았는데 트라우마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주변에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넌 안전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해도 돼. 내가 옆에서 기다려줄게 라면서 지지해주길 바랍니다.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비하한다는 고통이라고 하니까요. 부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면했지만 추후에 내면의 힘이 더 커지고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때 그 고통을 직면해도 괜찮으니까요. 천안함 생존 장병 이야기를 들어보며 진짜 폭력적인 한국 사회에 대해 놀랐습니다. 천안함 사건 자체가 군 지휘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생존 장병 탓을 하거나 천안함에 다시 들어가서 사망한 전우의 유품을 찾게 하거나 군국 수도 병원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폭력성이에요. 천안함 생존 장병, 세월호 생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났던 말이 있어요. 2015년 9월 15일 국정감사에서 김관홍 잠수사의 발언인데요.
세월호 참사 구조할 때 민간 잠수사들이 잠수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를 계속했었죠. 그런데 민간 잠수사를 지휘했던 공우영 잠수사가 작업 중 발생한 이강욱 잠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 김관홍 잠수사의 발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정말 슬픈 말 아닌가요? 선의로 했던 일이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책임져야 했고 이제는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선의를 바라지 않는 게 개인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면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정부를 믿고 싶은데 이런 사회가 계속된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고등학교 전 스쿨 닥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해야 한다.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태도는 상처만 키울 뿐이다.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거나 규정만 따지면서 시급한 일을 미뤘다. 훌륭한 자원이 많음에도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 어떤 일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한국 사회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우리 자신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미래의 피해자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재난 생존자들과 트라우마를 겪으시는 분들 모두 편안한 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라우마 생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 잘못이 아니다 라고 답해주고 그 고통을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함께 싸워주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생존자의 몸속에서 고통의 에너지로 머물던 사건은 언어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이 이야기된다고 해서 트라우마를 겪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찌할 바 없이 자신의 과거와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모든 슬픔은 당신이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것들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견뎌질 수 있다 라고 한 소설가의 말처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생존자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김승선님의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재난 피해자였고요. 오늘의 책은 김승선님의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 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웃 재난 피해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책수다의 선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책으로 이야기해요.